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단도박과 회복에 도움되고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원회에서 제작한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 1권을 읽어드리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단도박과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 도박 중독을 이기는 대안활동 찾기. 도박을 줄이거나 끊기 위해서는 도박의 빈자리를 다른 활동으로 메워야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만큼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없다고 말하지만 도박을 하기 전에 즐겼던 활동이 있을 것이고 도박만큼 재미를 주지는 못해도 도박을 대신해줄 활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도박을 대체할 대처 활동은 도박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했던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줘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흥분과 스릴을 위해 도박을 했다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찾아봅시다. 또 스트레스를 잊고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박을 했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기에 앞서 도박에 빠지기 전 생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활동이 즐거웠나요? 어떤 방식으로 기분 전환을 하거나 즐거움을 추구하셨나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도박이에 즐기던 활동 되짚어 보기. 도박을 하기 전 재미를 위해 혼자 즐겼던 활동이 있었나요? 그 활동은 무엇인가요? 도박을 하기 전 불안이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있었나요?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도박을 하기 전 타인과 함께 즐겼던 활동이 있으신가요? 그 활동은 무엇인가요? 도박을 대신해서 현재 즐기고 있는 활동이 있나요? 그 활동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에 도박이에 즐기던 활동을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도박에 빠져서 이전에 즐겼던 활동을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동안 도박 때문에 잃었던 여가 활동을 되찾거나 도박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본인이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활동 2가지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폭넓게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도 발차기만 연습하는 초보일 때보다는 접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훨씬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활동이든지 시작해보고 충분히 경험해보세요. 이후에도 흥미가 붙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 활동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활동 목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해보고 다음에 예시하는 추천 대안 목록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천 대안 활동 목록. 운동 및 야외 활동. 스포츠 활동 및 관람을 한다. 낚시를 한다. 야외에서 사진을 찍는다. 등산을 한다. 공연, 영화, 전시회를 보러 간다. 여행이나 새로운 지역에 가본다. 정보 및 기술 습득.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 공예, 조각, 미술 등 창작 활동을 해본다. 강의를 듣거나 가르치는 경험을 해본다. 자격증을 딴다. 사교 활동. 데이트를 한다.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난다. 친구를 집에 초대한다. 동호회 각종 모임에 참석한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한다. 선물을 주거나 편지를 쓴다. 이완 및 기분 전환. 음악을 감상한다. 애완동물을 키운다. 온천에 간다. 산책을 한다. 정원이나 화초를 가꾼다.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독서를 한다. 근사한 외식을 하러 간다. 쇼핑을 하거나 자신을 꾸민다. 요가나 명상을 한다. 자아성장. 단도박 모임에 나간다. 자원봉사 활동을 해본다. 종교 활동을 해본다. 멘토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대안 활동 목록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어떤 활동을 언제, 누구와, 어떤 물품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 문제 해결하기. 앞에서 도박에 빠지기 쉬운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을 파악해 보고 각각의 대처 방법 및 대안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그에 해당되는 대처법을 모두 찾아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스트레스의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서 당황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해결책을 무심코 사용했을 때, 매번 실패하면서도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자전거 타기를 배워두면 한동안 타지 않아도 나중에 탔는데 무리가 없는 것처럼, 문제 해결 기술을 제대로 배워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문제 해결 접근법에는 다음의 4가지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접근법 4단계. 1단계, 문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라. 2단계, 가능한 많은 해결책을 나열하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브레인스토밍, 다소 상관없이 보이는 엉뚱한 해결책까지도 모류거리한다. 창의적인 생각이 해결책이 될 때도 있다. 3단계, 가능한 해결책을 골라라. 목록을 보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해 보이지 않는 해결책들을 지워나간다. 남아있는 해결책들을 보고 가장 그럴듯한 해결책을 고른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순위를 매겨본다. 0점에서 10점. 4단계, 해결책을 적용해보라. 하나의 전략을 충분히 시도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본다. 효과가 없을 땐 목록에 있는 그 다음 전략을 시도해본다.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모두 효과가 없을 때에는 2단계로 돌아가서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 전문적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적용해본다. 이제는 문제 해결 접근법 4단계를 적용해본 예시입니다. 1단계, 문제를 정의한다. 도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2단계, 가능한 해결책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한다. 채권자들이 모르는 도시로 이사를 가기, 부모님께 돈 빌리기, 파산 신청하기, 아르바이트 구하기, 채권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하기, 자립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차를 팔아서 할부금이 없는 중고차로 교체하기. 3단계, 가능한 해결책을 고른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고 도망을 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0점. 예전에도 그랬듯이 가족이 도와주면 재발할 위험이 많다. 1점. 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지만 구직과 금융 서비스에 제약이 있다. 3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수입을 늘려서 빚을 갚을 수 있다. 10점. 채권자들에게 부탁을 하면 이자를 줄이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점.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1점. 차를 바꿔서 유지비가 덜 들게 하면 지출을 줄여서 빚을 갚을 수 있다. 10점. 나의 선택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차를 팔아서 할부금이 없는 중고차로 교체하기, 채권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하기가 됩니다. 4단계, 해결책을 적용해 본 후 어떻게 되었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이 조금 늘었고 차를 교체하면서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일부 채권자들은 사정을 이해해주고 이자를 줄여주었고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이 방법들이 효과가 있다. 앞에서와 같이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문제 해결 기술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스트레스로 인해 도박 유혹이 생길 때 문제 해결 기술을 통해 건강하게 대처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기술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젠 나만의 문제 해결 접근법 4단계를 작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1단계, 문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당신은 도박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2단계, 가능한 많은 해결책을 나열한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셔도 좋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해결책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단계, 가능한 해결책을 고른다. 2단계에 나왔던 해결책을 각각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한 해결책을 고르는 것입니다. 4단계, 해결책을 적용해 본 후 어떻게 되었나?
여러분이 생각하신 방법들을 실제로 실행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접근법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께서는 도박 중독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처 기술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걷는 순간만큼은 강같은 평화가 찾아들었다. 걷기는 마음의 상처를 싸매는 붕대, 가슴에 흐르는 피를 멈추는 지혈대 노술을 했다. 자연이 주는 위로와 평화는 훨씬 따뜻하고 깊었다. 보이지 않던 꽃들이, 눈에 띄지 않은 풀들이,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천천히 걷는 동안에 어느 순간 마음에 와 닿았다. 천천히 걸으며 내 주변을 가만히 살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을 살필 겨를도 없고 내 안을 살필 겨를도 없어집니다. 빨리 걸어가고 빨리 뛰어가면 목적지에 조금 더 빨리 도착할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공원이나 아파트 주변이라도 가볍게 산책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걸으면서 내 주변에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는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박중독 어떻게 다룰 것인가 도박중독 이겨내기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